예, 안녕하십니까. 진주교대 박영조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언론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난해 2008년 3월에 가서야 제가 집필 책임자임에도 그것이 수정이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언론에서 알려주는 바람에 제가 그게 알게 되었고, 또 이 알게 된 것을 우리 한국당에서 또 고발을 해서 이번에 이런 조금이나마 저희 어려움이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언론사 여러분들과 그리고 한국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가 조작되기 한 6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2017년 9월 초에 교육부 담당 연구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근데 그 연구사는 교육부에 파견 온 지 이제 충남에 있었던 선생님인데 파견 온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연구사가 담당이 되니까 인사 겸해서 또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교수님 6학년 1학기 2018년 3월에 나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고쳐줄 수 없는 이유가 2015년에도 교육부가 똑같은 요구를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교육부 장관께서 제가 그것을 동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만 이제 그래서 이게 고쳐진 상황인데 동일한 주체인 교육부가 대한민국 정부였던 것을, 정부 수립이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고치라 그랬고, 또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쳐져 있는 것을 2017년에 와가지고 다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고쳐줄 수 있습니까?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건 고쳐줄 수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중순경에, 제가 기억이 아마 맞아요. 9월 중순경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고쳐라고 하는 교과서 민원이 저한테 당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모의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교과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교과서 민원은 제가 그것에 답하는 것이 아니고 집필자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 집필자가 해당 내용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게 또 어려울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필자에게 보냈고, 그걸 답을 보니까 이 내용을 고쳐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필 책임자로서 사실 집필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또는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 책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돼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걸 고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초에 연구사가 저에게 대한민국 수립을 정부 수립으로 고쳐달라고 한 이야기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일체 저에게 그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자님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은 교과서 편찬 과정을 잘 모르십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과서를 편찬하는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처음 초판이 나오는 교과서가 처음 초판이 나오는 편찬 과정이 있고 초판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만들어진 것이 실제 현장에 가서 이 교과서가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럼 쓰이게 되면 이 아무리 잘 만든 교과서도 항상 뭔가 오탈자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도표라든지 사진이라는 이런 것들이 구 버전인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으로 고쳐주는 소위 수정 보완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편찬 과정에서 이제 이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새롭게 만들어진 교과서가 2016년, 2017년 2년 동안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잘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으로부터 또는 국민으로부터 어떤 민원도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교과서는 교과서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교과서 민원센터 해서 또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든 어디에 올라오든 간에 그것이 전부 다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저에게 교과서 민원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은 제가 그것을 받아서 집필자들하고 공유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교과서의 수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7년 9월에 연구사 전화를 끝으로 그리고 9월 중순에 민원을 받은 것으로 끝으로 해서 제게 교육부로부터 일체 어떤 연락이나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 1일자 교과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교과서 수정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에다가 승인 요청 자체를 안 합니다. 수정 보완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이 새로운 이 수정 보완된 내용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출판사에서는 이것을 연말에 가서 보자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만 교육부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만 저희가 출판사로부터 전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문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그냥 그대로 출판되는 거구나 수정 보완 없이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2018년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날 기자님께서 조선일보 기자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필 책임자이신데 이번에 213곳이 교과서가 고쳐졌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필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코멘트를 해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고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213군데나 고쳐집니까? 고쳐져 있습니다. 그 수정 요구서가 교과서 민원센터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오후가 저녁이 돼서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다음날 가서 교과서도 확인해 보고 교과서도 저희가 그때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동일한 교과서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학교 앞에 부설초등학교가 있어서 부설초등학교 가서 그 교과서를 구해서 보니까 213군데나 고쳐놨습니다. 더더군다나 근현대사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싹 다 고쳐놨습니다. 저한테는 원래 한 군데만 고쳐주라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수립을 정부 수립을 고쳐주라 그랬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근현대사의 자아와 우의 관점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고쳐놨습니다. 그럼 저희가 할 때는 그 예민한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저희는 제가 할 때는 예민한 부분, 자국의 어떤 관점이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빼자. 빼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집필자들하고 저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필자 중에는요 정교조도 있었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정치색을 입혀서는 안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빼자. 그리고 그 제일 제가 경악한 것은 위안부라고 하는 게 저희는 뺐습니다. 올라오는데 저 뺐어요. 집필자한테 이야기해서 그럼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우리 초등학교에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선정적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될 수 있으면 빼야 됩니다. 그게 금기사항입니다. 우리가 16금 있고 15금 있고 그거 왜 있습니까? 지금?
귀향이라고 하는 위안부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15세부터 관람갑니다. 그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위안부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교과서에 위안부가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용어는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3월 6일 날 수정 요구서를 보고서 213분들 다 훑어보고 교육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연구사에게. 다 좋은데 이름만 바꿔달라. 수정 요구자를 편찬 기관인 나로 하지 말고 교육부로 해라. 왜냐하면은 교육부로 하면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규정상 교육부가 자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가 하면 그건 적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고치지도 않았는데 내보고 편찬기관이 수정 요구를 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마 하니까 그걸 아마 이제 제가 기자님하고 해서 이제 언론에서 떠드니까 교육부서 대응 자료로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당신들이 회비록해서 도장 찍었지 않느냐. 내가 도장 찍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그럼 회비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해서 수정 대조표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편찬 기관인 저희에게. 그럼 그동안에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민원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전체를 모아가지고 집필자들하고 항상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출판사에서 그걸 딱 모아가지고 이번에 이 사항은 고치게 되겠습니다 해서 올라옵니다. 그럼 수정 대조표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메일로. 그럼 메일로 보고 오케이 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저희가 출판사에 도장을 맡겨놓습니다. 일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하면은 출판사에서 그 회비록에 도장을 찍어서 교육부에게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고친 적도 없으니 그 회비록이 있는 것 당연히 저는 없다고 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아마 그 언론기관에서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땅을 치고 통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한국당에서 고발을 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게 이렇게 밝혀질 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연구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요 뒤에 연구 책임자로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이게 찍히게 되면 영원히 남는 인쇄물이기 때문에 내 후대의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부분이. 나도 모르게 고쳐진 걸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지금 나한테 이렇다 그러니 정말 지금도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되고 좀 더 진실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문제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데 과정이 불법입니다. 교육부가 저하고 한 교과서 약정서가 있습니다. 집필 약관이 있는데 집필 약관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필 약관은 수정 보완 과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갑이 교육부입니다. 갑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저에게 말이죠. 도서 내용의 개편 또는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찬 기관은 이 요구에 따라 도서를 개편 수정하여야 한다. 내가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다만 개발 완료 이후에는 편찬을 다 개발하고 완료한 이후에는 갑이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요구자를 교육부로 해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해도 적법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내가 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이제 제가 집필 책임자는 원고를 수합해서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또 집필 책임자는 수정 보완 승인을 요청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이 규정에 의하면은 교육부 스스로가 자체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수정 대조표에 수정 요구자를 편찬기관인 박용조로 해놓고서 저는 그걸 고쳐주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안 고치고 이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처음엔 저한테 한 개만 고쳐주라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안 고쳐준다고 해놓으니까 이 다음에는 213개를 그냥 한꺼번에 고친 겁니다. 그걸 내가 전부 다 고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까지도 교과서 민원센터의 수정 대조표, 교육부에서 올린 수정 대조표를 보니까 아직도 안 고쳐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어느 정권이 이 교육의 교과서 교육에 대한 그 유혹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좌우의 관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칠 수도 있습니다. 고칠 수 있도록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요구하는 것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가 같이 맞춰서 춤을 추는 거는 같이 맞춰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를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역사는 각인이 됩니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역사를 처음 배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근데 그것을 잔이 운이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고 또 그 고치는데 교육부가 앞장선다는 게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뭐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미래 우리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치로부터 방패막이가 좀 되어주셨으면 하는 말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